3자 협의체가 입법권에 훼손된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거지죠. 네? 어거지죠. 어거지다. 네. 아, 왜 어거지입니까? 아니, 3자 협의체에서 무슨 법안을 만듭니까? 그래서 법안의 큰 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안을.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문제라든가 법안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의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유가족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중간자 역할로서 한계가 있으니 2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유가족에 의해서 번번이 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발 우리는 중간에 좀 있을 테니까 새누리당하고 가족들하고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양쪽에서 의견 좀 맞춰봐라. 아주 해석을 아주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네. 이상한 게 아니고. 삼자 협의체인데. 아니, 바로. 나는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새누리당하고 유가족하고 둘이서 협의를 하세요. 아니, 나는 중간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자 협의체. 좀 들어보셔요. 예. 지금 본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아주 해석을 특이하게 하시네요. 아니, 실상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계속해서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다. 네. 근데 새누리당이 결국은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족. 그러면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럼 유가족 입장을 정확히 야당이 들어가지고 그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수사 기소권 끝까지 이거는 유가족한테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야 된다. 진상조사위원회 줘야 된다. 끝까지 하는데 야당도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국회의원으로서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까? 뭐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박영선 원내대표 무능한 면이 있습니까? 그런 면은 있어요. 왜냐면, 자, 해보면, 결국은 야당 일단 국회의원들 모임에서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 부결한 중요 이유가 뭐냐면 유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 유족들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하는 법안으로 타협을 해라 라는 정도가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맡겨진 임무인데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맡겨진 임무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재량을 많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을 당한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의 한풀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죠. 모든 법안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의식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또 일반인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이 재합의안에 자기는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소위 단원고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초점이 더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있어서 이게 유족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여야가 정말 그렇게 큰 진통으로 1차, 2차 협의안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예스할 때까지 수사를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광고처럼 무슨 고객이 예스할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만족해야 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 법안이 뜻이죠. 만들어져야 되는 존재의 의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양새를 참아와 준 겁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반대했다고 이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유족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하면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로서의 권한을 입법 권한을 준 국민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할 겁니까? 그럼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때 3자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앞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차, 2차의 협의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 정도로 해서 최대한의 그 이후에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유족들의 한풀이로서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다고 한다면 지금도 벌써 유족들 간에도 이렇게 빈혈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 유족들의 이 호소에 대해서 점점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등을 아셔야 돼요.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그게 유족들이 바라는 마지막 결론은 아니겠지요. 항상 우리 법률에서 고시 공부할 때 적극설, 소극설 나온다면 절충설이 항상 득세하거든요. 절충설이 득세합니까? 고시 공부 책 보십시오. 전부 절충설이 대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3자 협의체라고 그랬죠. 이 협의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될 수도 있고 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게 만일에
국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청문회 열면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 출석시켜가지고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의체라는 게 단순한 의견을 듣는 거라면 입법권의 침해는 아니죠. 그거는 또 그럼 국회가 제목을 삼자협의체라고 하면 안 되죠. 좀 들어보십시오. 네. 나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봅시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참고하겠다. 이거는 입법권 침해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국회가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저도 소송 한 1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협의란 말이 계약 문안에 들어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협의 문안을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네. 이 협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아예 진행을 못 할 것이냐. 협의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눈 걸로 끝일 것이냐. 여기서 그 민사소송이었지만 있었는데 만일에 이 협의란 것을 유족들이 우리가 요구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통과 안 되면은 아니면 무시하면은 그 입법에서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겠다. 그러면 입법권 침해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보통의, 만일에 그 협의란 문제를 다만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들어주고 그다음 양당이 참고하겠다. 참고하겠다 그러면 입법권의 침해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겠죠, 김경진 변호사는. 이야기를 그냥 듣겠다는 아니 그렇게 거죠.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국회의원의 권능을 침해합니까? 그 사람들 국회 본회의에 가서 뭐 유가족들이 땅땅땅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표결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죠. 거기까지 우리가 흔히 그건 말하는 약간 좀 합의와 협의의 차이가 합의는 뭔가 해서 결론을 함께 도출해내는 것을 합의라고 하고 협의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서로에 대한 협상하는 참고의 거죠.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협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유족들이 원하는 삼자 협의체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뭔가의 협의록 아닌 합의의 의미로서 이 협의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연하죠.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거나 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바에 제3자 협의체 왜 만들었냐라는 의견이 그때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김 지금 변호사님 진영희 말씀은 의원이 맞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합의의 개념으로 간다니까. 아니 김 변호사님 말씀은 네. 법률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금 그 여야가 협상안을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계속 거부해서 원래의 약속도 파기됐고 두 번째 약속도 지금 새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세월호 유족들이 여론의 등을 얻고 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이 법률적으로는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은 이게 사실적으로 세월호 유족들이 우리 끝까지 당신들 둘이 한 거는 우리 의견을 제시했다라도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입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입법에 관여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이게 야당 역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광화문에 와서 유족들 농성장도 방문하고 단식 농성장도 방문하고 여러 번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 보셔요. 얼마만큼 몇 번이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 만나는 몇 차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네들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 제발 새누리당 좀 이쪽 사람들 만나서 얘기 좀 정확히 들어보고 이 사람들은 마음하고 좀 이해하는 자리를 가져보세요. 이 정도 의미예요. 그게 무슨 입법권 침해입니까? 아주 해석을.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될 진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을. 김경진 변호사님처럼 저렇게 이 삼자가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커피 한 잔 먹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얘기만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삼자 협의체까지 필요할까? 그냥 가서 지금 뭐 오늘 이원구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럼 듣거나 하면 만약에 되죠. 이런 삼자 협의체를 간다면 삼자 협의체에서 정말 결론을 내리는 거다.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의회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하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는 듣되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여야가 합의하는 거에 거기에 절대 토를 달지 않겠다. 이번에는 정말 무조건 거기 우리가 할 말은 삼자협의체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절대 토를 달지 않겠다라고 유가족이 뭐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뭐 삼자협의체 의미가 있겠지만 웃고 계시지. 웃고 계시면 정말 그럴 여기서 리가. 삼자협의체는 끝까지 여기서 결론을 내서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건 정말 안 되죠. 유가족 근데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겠다고 중요한 김경진 거는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김경진 변호사만 생각하는 어쨌든 삼자협의체죠. 근데 저 혼자 생각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다, 그럴 수도 다 좋은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발 좀 새누리당 가서 좀 여러 번 좀 예, 거기에 만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 국무총리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네. 그 자리에 가서 맨날 며칠을 있으면서 맞습니다. 유족들하고 몸으로 부대끼고 생활하고 이 사람들 마음까지 녹여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단식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옆에 와서 같이 안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용 의원 한번 왔다 가고 땡이잖아요 보면. 청와대에서도 난 비서관 이쪽 담당하는 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와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들도 와서 이야기도 듣고 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협의체다 아니다. 이게 여기서 무슨 법안의 초안을 아예 확정적으로 도장 꽝 찍는 정도로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결국은 유가족들은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을 못 믿는 거고 저쪽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법을 만들면 청와대 욕보이기 위해서 법안 만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피차 간의 오해의 간격을 좁히는 이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근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쪽은 그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해 간격을 하는 노력과 이런 것들은 이미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버렸고요. 근데 그 예. 어쨌든 이제 협의체까지 왔어요. 3자 협의체라고 하는 형태라도 만들어서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본다면 그 간격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길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이 만든다면. 협의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그냥 듣는 자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의 권한을 누가 침해합니까? 자,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세월호 유족들이 거기서 합의하면 여야가 들어가서 그냥 찍는 건데 국민의 당연히 협의체가 여론을 중요하죠.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법 제정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여론의 힘이라는 것이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세월호 터진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미니 총선이라고 했었던 국회의원에서 소위 세월호 유족을 대변한다라는 야당이 참패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생각이 됩니다. 즉 많은 국민들, 즉 거기서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야당의 유족의 대변인처럼 활동해 왔었던 그 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더 이상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세월호 유족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계속 조장하는 분위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명확하게 상황 판단과 함께 정말 야당도 여당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자고 국민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너는 우리 편, 너는 남의 편 이런 불신을 가리는 이런 평가나 평론은 저는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유족들이 이런 거죠. 청와대 나와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실무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책임자 불러내서 책임자를 닥달해서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고쳐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를 포함한 또 다른 국민들의 입장은 마치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정에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세월호 하나에만 모든 것을 매달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거에 뭘 매달렸다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민생 법안을 세월호 이 세월호 법안과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야당에 대해서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정을 수행하는 이 지지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그러니까 3자 협의체는 반대네요. 반대. 저는 반대입니다. 네, 여기도 여성 변호사님도 반대죠? 절충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꾸 이렇게 판사 출신은 이제 절충적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이완 임방글 변호사는 반대. 네,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합의체라면 반대. 아니, 당연히. 그 우리 세 명이서 협의체 만듭시다, 이러면. 나도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3분의 1씩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333? 그죠? 그렇죠. 그거 당연히 상식이지. 그리고 둘이 협의체 하는데 저는, 아니, 김경림 저는 그냥 변호사님은- 여기서요. 제 의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결정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3자 협의체라고 합니까? 김경기 변호사님의 의견이. 아, 3자 협의체 하면 33.33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똑같이 3분의 1로 들어가겠다는 그게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그 의원 한 명 한 명이 찬반 투표를 해야 법안이 성립이 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상황을 말이 되게 많이 아니 그게 보셔요 지금. 3자 협의체에서 딱 합의된 결론을 내가 여야가 다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상황이 왜 생겼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여당이나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대화를 안 하고 진정성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를 풀자는 건데 이미 그 잘못은 지금 누구나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지적을 했으면 해결을 해야지. 청와대고 뭐고 나와서 누구든지 만나든지 얘기를 들어줘야지. 지적만 하고 그 사람들 반응 없는 게 이게 국가입니까? 아유, 해결의 방안을 지금까지 합의한 1차 합의한 2차 합의하는 해결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내가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 하겠다, 내가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하겠다 하는 그 고귀한 책무를 맡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가서 선거 출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작업을 본인이 할 그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는 그런 얘기 해놓고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할 때는 그때는 저런 사람들의 저 아픈 부모를 잃은 저 자식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나몰라라 하는 게 저 그 힘든 설득의 작업을 못 하겠다고 나몰라라 팽개치는 게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게 선출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만나고 소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적극성의 부족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타에 대해서는 뭐 맞아야 돼요. 네, 맞아야 되고. 네. 그러나 3자 협의체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네. 네, 그거랑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네.